30대 남성 윤 씨는 모르는 사람의 SNS 때문에 아내와 다투고 냉전 중입니다. 두 사람은 내년 봄 결혼기념일을 맞아 동남아시아로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요. 아내가 SNS에서 여행지를 검색하다가 우연히 과거 윤 씨의 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사진 속 윤 씨가 결혼 전 교제했던 연인과 함께 있었고 아주 즐거워 보였던 건데요. 이 사진을 본 아내는 토라져 아직까지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당황한 윤 씨는 부랴부랴 해당 계정의 소유자에게 사진을 내려달라고 했지만 현지에서 여행 가이드 일을 하고 있는 계정 소유자는 윤 씨의 요구를 거절하는데요. 원치 않는 사진이 찍힌 것도 모자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SNS에 자신의 사진이 올라와 있는 게 불쾌하다는 윤 씨. SNS 계정의 소유자에게 초상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죠. 요즘 어딜 가든지 이제 누굴 만나든지 이제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는 분들 참 많은데,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의 사진을 찍거나 또 찍히는 일이 발생합니다. 네. 오늘 이 사건 상담실에서 이와 같은 경우인데 한번 사연을 소개를 해볼까요? 예, 결혼 2년 차에 30대 남성입니다. 2년 차면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 신혼부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냉전 중입니다. 앞서 잠시 설명은 나왔습니다만 원래 이 부부는 당연히 깨끗 수다치고 행복했었어요. 그리고 내년 봄에 결혼기념일이 오니까 결혼기념일 맞춰서 내년 봄에 우리 동남아시아로 여행 가자. 근데 돈이 많지 않으니까 적금까지 서로 이제 할 정도로 아주 뭐 내년에 그 봄에 갈 여행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서로 어디를 갈까 찾아보기로 했는데 요즘에는 여행지 검색할 때 직접 다녀온 사람들 블로그에 들어가서 보기도 하고 SNS까지 가기도 하잖아요. 이것저것 찾다가 여성이 바로 이 사진을 발견을 한 겁니다. 가려고 하는 동남아시아에 자신의 남편이 다른 여성과 같이 찍은 사진이 있는 거죠. 누가 봐도 연인인, 게다가 남편의 얼굴 표정이 상당히 행복하게 활짝 웃고 있습니다. 살해자가 사실은 결혼하고 나서 외도를 한 게 아니라 결혼하기 이전에,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당시의 여자친구와 함께 여행을 갔다 온 사진인데 웬 모르는 사람이 그 당시에 같이 있었겠죠. 그 사람도 그 장소에. 이 사진을, 자신의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게 된 겁니다. 살해자도 당황했지만 일단은 아내가 굉장히 분노를 했습니다. 오늘 사연 보내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5년 전에 자기는 찍힌지도 몰랐는데 어떤 사람이 사진 찍어서 올렸다고 하는 건데, 이게 결혼 전에 이제 그런 사진을 찍었다라고 하는데 아내는 근데 이 사진 보고 토라져서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은 성인 된 사람들이 과거에 연인 만나던 것까지 통제받아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이 아내, 결혼한 아내 입장에서는 상당히 속상하기는 하죠. 이게 제가 보니까요. 그 지역에 있는 여행 가이드가 이게 대문 사진 같은 걸로 사용한 것 같은데 그럴 정도라면 아마 엄청나게 다정한 포즈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용이 됐을 걸로 보여지는데 하여튼 그 여성하고는 뭐 1년 전에 헤어지고 이제 그 이후에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내가 이해를 안 해주는 것 같고 한 달째 지금 냉전 상태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부 갈등이 상당히 심화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얘기하고 똑같아요. 내가 결혼 전에 이성교제한 건데 내가 결혼한 이후에 다른 여자를 만난 것도 아니고 이게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거냐 이제 그런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 허락도 없이 사진 찍어갖고 SNS에 올린 그 가이드 이 사람에 대해서 더 우라가 치민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아내 입장에서는 사진을 봤으니까 화가 나는 거죠. 뭐 왜 이런 사진이 올라왔을까 황당하기도 했을 텐데. 근데 이제 오늘 살해자는 그 SNS에 올린 사람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 사진을 좀 삭제해달라. 근데 그 SNS에 올린 사람은 거절을 했단 말이에요. 네, 살해자는 아마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도대체 이게 어디서 왔을까? 그래서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SNS 그 계정자가 현지 가이드지 않습니까? 그 뭐 맛집, 뭐 관광지, 숙박업소에 올라온 사진 중에 자기가 한 사진이 딱 있는 거죠. 그래서 맞아, 내가 그때 아마 거기 현지 가이드랑 같이 투어를 했었던 것 같아. 근데 가이드 이름도 생각이 안 나고요. 투어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SNS에 다이렉트 쪽지를 딱 보낸 거죠. 근데 제가 여기 사진이 찍혔는데요. 이거 명백한 초상권 침해다. 이거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삭제 좀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가이드 최 씨는 아니 내가 이 가이드긴 한데요. 이거 SNS
이거 공식 사이트 아닙니다. 내 개인 거고요. 그 같이 우리 관광했던 사람들 고객과의 추억을 공유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삭제할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암묵적으로 전 동의한 거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올린 것이다. 이거 절대 초상권 침해 아니니까 삭제 못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 출시도 나 이해가 안 가네요. 아니 좀 삭제해달라면 삭제를 해줘야 되는데 왜 거절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법적 대응까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예, 사례자는 사실 계정 소유주가 사진만 삭제해주면 크게 문제 삼지 않으려고 했는데 딱 정작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니까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자기는 다른 여성과 결혼을 했는데. 근데 일단 그 사람이 자신이 관광 가이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블로그, 과거에 자기가 이런 식의 여행들을 주선을 했고 이런 가이드 활동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일을 데려올 수 있는 어떤 홍보 수단이 될 수 있고 이제 이 SNS는 더 이상 개인의 블로그라기보다는 개인의 SNS라기보다는 조금은 공적인 의미가 있는 거다라는 네네. 주장이고 사례자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건 초상권 침해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계획에 들어섭니다. 예. 여기 계신 분들도 왜 이렇게 시청자분들 중에 팬이 있으면 왜 사진 네. 찍어달라고 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언제 어디서 찍었는지 잘 모르는 사진들이 있을 수 있는 건데 오늘 이제 사연 보내주신 30대 남성 궁금증, 법적 고민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타인 SNS 계정에 올라온 사진 초상권 침해에 해당될까요? 이 일로 아내와의 불화가 심해졌는데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까요? 일단 처음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초상권 침해가 됩니까? 일단 뭐 전제적으로 말씀드릴 건 있는 게 초상권 침해한다고 형사처벌이 되진 않습니다. 그걸 예, 먼저 예.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초상권이라는 게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누가 나의 동의를 안 받고 제 사진을 찍거나 동의를 받고 찍었더라도 원하는 어떻게 쓰겠다는 건 범위를 넘어서 유포하는 경우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근데 아까 여기 지금 여행 가이드는 암묵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찍는 걸 동의해도 사용 방법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으면 그것도 역시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게 비방의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거나 더군다나 이 가이드는 본인의 계정이지만 사실상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 사안은 초상권 침해라는 사실은 명백한데 과연 이제 초상권 침해로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또 이 사진을 내려달라고 할 수 있을지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상권 침해 사유는 될 수 있다. 네. 자기의 얼굴, 자기의 어떤 특정 부위가 함부로 촬영되지 않을 권리, 또 게재되지 않을 권리, 이런 것을 초상권이라고 하긴 하는데요. 우리 법에는 초상권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은 안 돼 있습니다. 헌법에 그냥 인격권, 인간의 존엄, 행복추구권, 그게 일부라고 보는 경우가 대다수 학설이고요. 법원에서도 일부 인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1982년에 최초로 이제 법원에서 인정이 됐는데, 이건 왜냐하면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판례적으로 인정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외국은 좀 다릅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1895년 우리 갑오경장 그때부터 이게 인정이 됐었어요. 예. 퍼블리시티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상업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권리를 특히 연예인이나 유명 인사는 그 얼굴도 돈이라고 보는 게 미국적 법 가치인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러다 예. 보니까 판례가 왔다 갔다 해요. 초상권을 완벽하게 인정하기보다는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암묵적 동의 이런 부분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또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 정신적 손해배상이 많거든요. 지금 이 사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고려가 좀 돼야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초상권을 어디까지 적용할 거에 대한 논란이 된다고 하지만 네. 지금 백송 변호사 설명 들어보면 일단 찍는 데까지는 동의를 했다고 하지만 그 사진이 유포되고 누군가에 보급됐다라고 하는 거에선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초상권 침해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네. 이걸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은 좀 논란이 되겠군요. 일단 이론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거는 제 초상권을 누가 침해하면 얼마 이거 정해져 있나요? 안 정해져 있죠. 예. 그러니까 손해를 특정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신적 피해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네.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위자료를 결정할 때 우리 청구는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뭐 내 얼굴 마음대로 썼으니까 1억 이렇게 청구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위자료, 정신적 손해를 산정하는 건 법관의 직권으로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판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뭐 위자료 워낙 박하다는 말씀 지금까지 많이 들었었는데 초상권 침해로 위자료 청구를 했을 때 법원에서 인정하는 금액이 큰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고 예. 다만 이제 연예인 같은 경우 연예인의 아주 유명한 연예인 같은 경우 초상이 광고의 목적으로 활용되면 굉장히 많은 이제 재산적
피해가 생길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네네. 그거는 소위 말해서 얼굴 자체가 가치 있는 사람들 그런 경우에는 뭐 소위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해서 그렇죠. 뭐 예. 이 사람이 지명 광고를 했을 때 6개월 하면 얼마 이런 걸 기초로 해서 보통 손해를 산정하기도 하는데 일반인의 초상권 침해 사안과 관련해서는 손해를 입증하기도 너무 어려울 뿐만 그러네요. 아니라 예, 예. 액수가 너무 작다는 게 그게 좀 한계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사진 때문에 부부가 네.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뭐 정신적 손해배상이라고 하지만 그 사진에 의해서 이렇게 갈등이 있었다라고 또 그 상대는 생각할 수 있는 그렇죠.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명확하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좀 쉽지는 않겠네요. 법이 지금 많이 개정안도 네. 올라가 있어요. 제정안들도 올라가 있는데 사실 그게 통과가 돼야지만이 우리 사례자 같은 분이 그래도 뭐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일단은 통과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을 한다 하더라도 정말 원하는 돈을 얻기는 좀 어렵고요. 예, 예. 특히 이제 이런 경우가 항상 판례가 많아요. 이런 사례도 사례지만 영업적, 상업적 부분, 그러네요. 성형 수술 전후 이런 거를 동의 얻지 않고 얼굴을 이렇게 올렸을 때 예, 예. 이런 경우는 상당히 정신적 손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판례가 인정되는 경우 있지. 지금 이런 어떤 일반적인 부분은 약간 좀 그러네요. 드물다고 보는 게 나을 것 쉽지 같습니다.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한 번 또 그 가이드에게 한 번 더 전화해서 그럼요. 연락해서 삭제해달라고. 근데 어쨌건 네. 한번 우리 지금 아내와의 문제 네. 때문에 그렇다는 걸 얘기했는데도 계속 안 내려주면 그런 부분이 위자료 네. 액수를 산정할 때 참작이 될 수 있을 것 그럴 같습니다. 수 있겠군요. 뭐 정리는 잘 된 것 같고요. 저희가 또 한 말씀 좀 드려야 될 내용이 있어서 지난 10월 3일 방송한 부모처럼 모셨는데 새어머니라서 상속을 못 받았다는 사건 상담실 코너를 저희가 진행을 해드렸는데 이 내용을 전달하면서 상속 여부와 관련해서 좀 바로잡을 부분이 있는데요. 예, 상속 부분이기 때문에 백성우 변호사 네. 좀 간단히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일단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을 좀 바로잡기 위해서 네.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방송에서 새어머니가 사망하고 20년이 지났는데 네. 과연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친자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인은 아니죠.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상속인이 있는지 상속인 공고 청구를 하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아무도 없을 때 한 2달의 기간 안에 특별연고자 분여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받아들여서 일부 상속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법률의 규정인데요. 예. 처음에 이제 상속인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그 공고의 청구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년이 지나도 나 지금 다른 이 새어머니의 다른 상속이 있는지 알아봐 주세요.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만 그때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릴 때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상속인의 이후에 이제 재산적인 법률 관계는 대부분 일찍 정리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상속인 수색 공고도 이해관계인뿐만 아니라 검사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검사가 청구했을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네. 어렵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 확실하게 정정을 해드려야 될 것은 일단 원칙적으로 이해관계인이나 검사는 20년이 지났더라도 예, 예. 상속인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달라는 청구는 여전히 할 수 있다는 거 이 부분만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구가 가능하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정리를 하면서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갑니다.